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거쳐서 이제 7월 28일부터 본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세게 붙은 발언이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제 발언이죠. 이 백제 발언을 가지고 더 이걸 문제를 삼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여기서 진정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영 간의 또 갈등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7월 29일 날 광주 MBC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도서관에서 정숙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건 네거티브에 속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백제 발언이 지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다 라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자, 그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는 KBS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상처인데 그 상처를 대할 때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런 점에서 서로 자제하고 그런 선에서 매듭지어지기를 바랬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제 발언을 사실은 이게 다 좀 묘한 기운이 있는 것이 서로 이 백제 발언이 드러났으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기에는 잠재울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제 발언을 했을까? 본인은 사실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작년에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자기는 그때는 백제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낙연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는 거를 지금 다시 전하는 척하면서 백제 발언을 슬쩍 끼워 넣었다, 뭐 이런 식의 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백제 발언을 한 게 확실하게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 측입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제 최근에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김 빠진 사이다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반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꽤 올라가서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낙연이 이재명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몇 사람 좀 통화를 해서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백제 발언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유리하고 본선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경선에서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호남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호남 출신 또는 호남 출신의 수도권 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대고 지역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호남 후보가 되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 어찌 보면 이게 또 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압도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재명 전 지사 쪽으로 대세론으로 기울 텐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을 쭉 점검을 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국 기준으로 대략 한 5 내지 6% 정도, 요 정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내지 6%포인트. 그런데 광주, 전남북을 합쳐서 보면 대략 한 비슷하거나 아니면 2, 3%, 때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바로 백제 발언의 여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뒤집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다수의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제 발언이 아마 당분간 뭐 계속 공방이 벌어질 테니까 이거를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죠. 이것이 경선에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 거의 그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뭐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정도다. 그 정도까지 아마 붙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백제 발언으로 호남의 민심이 뒤집어져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은 중간에 좌초하고 말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극단적인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글쎄요 백제 발언으로 좌초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도 다수가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재명, 이낙연이 그 본경선에서 뒤집어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다수더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민주당은 이제 2차 선거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씩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쭉, 뭐 9월 달에 가서 첫 번째로 9월 4일이 대전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하루 2만 명 선이라면 결국 300만 명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한 200만 명 정도까지를 아마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수가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다면 첫 번째는 결국은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뭐 많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 한 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권리당원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많이 있고 거기에 친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강성 친문들도 권리당원에는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표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 친문들은 아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반감이 남아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권리당원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국민선거인단에서는 이건 전국적인 지지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국적으로 5 내지 6% 정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마도 이 국민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금 앞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고 또 근거도 많습니다. 반대 의견이.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 또는 지지자 이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왜냐하면 사이다 뭐 어쩌고 했을 때부터 이미 이재명 지지자의 특징은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별로 안 남았다 이제. 이미 밝힐 사람은 다 밝혔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기관 전문가 관계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는 이미 다 왜 우리 현재화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드러내고 반면에 친문들을 비롯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과거 뭐 해경군 김씨 사건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가서 결정할래 라고 했던 사람들, 추춤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꾸 그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근데 그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모아간다는 관찰기도 있고 아니다 이재명 쪽으로 간다는 관찰기도 있고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느 관점에서 관찰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더 많은 것 아닌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최근에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이 사람 친문 강경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로 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다가 여기가 좀 더 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건 그쪽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친문들이 주저하다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그 흐름을 짚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그냥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경선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월 4일 날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해서 본경선에 들어가고요. 그 이리저리 해서 9월 12일 날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는 주로 대구 경북과 충청권,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뭐 이런 데에 득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야 뭐 별 승부가 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뭐 TK는 뭐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이 안동 출신이니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대전 충남 뭐 이런 데에서는 또 뭐 특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세하다 이런 기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박빙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10월 3일 날 2차 발표를 합니다. 10월 3일 날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겠죠. 2002년에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도 광주 경선에서 노풍을 일으켜서 그 전체 판세를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배경에 DJ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직 그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DJ가 있었다고 취재를 한 상태죠. DJ가 이미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노풍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누군가가 여권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건 현재까지 불투명합니다. 드러난 건 없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은 그런 작업을 할 만한 사람이 마땅하지가 않다. 그 2002년에는 DJ가 워낙 그 장악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호남에 대해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이낙연 대표는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호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종 지표를 보면 거의 절반 정도씩 그냥 나눠 갖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호남의 민심을 그러니까 뭐 조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그 쏠림 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능력자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호남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 아마 그런 결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현재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 정도로 뭐 이재명 전 지사가 뭐 2, 3% 앞서고 있다는 얘기, 내지는 어떤 조사는 광주 전남북을 다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조사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한 일주일 전에 무등일보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감지는 안 되는데 그냥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 끝나고 본경선에서 했는데 1, 2위 간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목표는 그 1위에서 50%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못 가져가도록 해서 결선 투표에 간다. 이런 것이 목표인데 아직도 뭐 그 목표는 크게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10일 날 서울 투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0%를 넘을 수 있느냐? 저는 못 넘을 걸로 봅니다. 못 넘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까지 결국은 갈 것이다. 그럼 결선 투표에서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때 가면 또 이제 이합집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가면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다 뭐 2위 후보, 제가 예상하는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밀 것이냐,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제 서로 짝짓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합종연행을 하겠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다수가 결국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뛰어넘지는 못할 거야.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백제 논쟁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 다 사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재용 부회장 뭐 가석방은 뭐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라도 되면 올해 1월 1일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엔 대표였죠. 사면론을 꺼냈다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유리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더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